안녕하세요. 통신용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상기출 상태 방정식을 활용한 간단한 연력학 문제이고요. 또한 깁스 자유에너지와 평형상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온도 T1에서 이동식 피스톤에 연결된 실린더 안에 물과 수증기, 헬륨 기체 혼합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때 액체물과 수증기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물의 증발 엔탈피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 값은 반트호퍼식에서 먼저 이렇게 A번의 경우 반트호퍼식을 단순히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한 문제이고요. 식에서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은 두 개의 온도에 따라서 RT1, T2, T1-T2, lnp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반트호프식은 lnp는 lnp1분의 p2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이게 오리지널 반트호프식이고요. 이때 지금 P2를 1기압 T2를 끓는 점 2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P2에다가 2를 대입해 버리면 LNP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단순히 반트호프식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문제였고요. B 온도 T1K에서 이 반응의 델타 G를 T1P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H2O 리퀴드에서 H2O 가스가 되는 반응의 경우에 불균일 평형이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단순히 PH2O 가스가 됩니다. 따라서 K가 바로 평형상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깁스 자유에너지로부터 마이너스 RTL의 평형상수와 같다는 이것을 표준상태 깁스 자유에너지가 마이너스 RTLNK와 같다는 관계식을 활용하면 여기에 바로 증기압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과 LNP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10번 실린더에 헬륨가스를 추가하면 액체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실린더가 있고요. 피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은 외부 압력 1기압과 평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여기에는 수증기가 있었는데요. 미안해요. 이쪽이 높이를 제가 그림을 세워서 편의상 오른쪽으로 갔지만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바닥, 여기가 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이때 헬륨 기체를 넣으면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 를 넣으면 PHE 플러스 PH2O 가스가 이게 1기압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수증기압은 부분 압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만 되겠죠. 평형이 오른쪽으로 수증기가 줄어들었으니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즉 물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온도를 T2까지 상승시켰다고 했습니다. 온도를 T2까지 상승시키면
물은 계속 증발하게 되죠. 끓는 점에 도달해서 물이 1기압이 될 때까지, 물이 아니라 수증기가 1기압이 될 때까지 계속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앞에서 헬륨을 먼저 넣어줬다고 했죠. 그러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인데 내부의 압력이 항상 1기압이고요. 증기 압력은 1기압보다 항상 작게 됩니다. 수증기 압력은 1기압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지를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물이 모두 증발할 때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실제 문제에서의 얘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얼음은 수증기의 부분 압력이 얼음의 평형 증기압보다 낮을 때 승화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도씨에서 얼음의 증기 압력은 0.06 atm이라고 했고요. 얼음의 승화 엔탈피를 50kJ/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승화하려면 얘는 반트워프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T1은 처음에 173켈빈이고요. T2는 215도니까 488켈빈이 됩니다. T1에서의 수증기압은 0.00 P1은 006 atm이었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P2를 물었죠. 그 다음에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은 50.0kJ/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 대입만 하면 되고요. 모두 대입하면 P2는 단순히 모두 T1, T2, P, R과 R에는 당연히 8.314를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킬로줄과 줄의 단위 변환에 의하고요. 그렇게 하면 P2는 98.4 기압을 얻습니다. 네. 따라서 수증기 부분 압력이 98.4 기압 이하일 때 얼음이 자발적으로 승화합니다. 즉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야만 기체가 될 수 있다는 고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마지막 3번 산성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두 단계의 평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소이온이 지금 현재 H2O2와 만나서 이렇게 부르는 동일하게 이게 HSO4-가 되죠. 그렇지만 HSO4-를 반응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요것과 요거를
다른 스피시즈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SO2OOH와 HSO4-를 반응 중간체로 여기가 결합된 구조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원자의 개수는 똑같지만. 네. 자, 반응 중간체에 대해서 정류 상태 근사를 먼저 적용을 하면 DT분의 D SO2OOH- 이게 0이라는 게 중간체의 농도 변화가 0이라는 게 정류 상태 근사였죠. 여기에 적용되는 반응 속도는 첫 번째 단계의 효용상수 K1에 HSO3-H2O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응에 역반응이 있죠. 지금 요 문제에서 요걸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정반응, 역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정반응만 있습니다. 그래서 역반응의 경우는 SO2OOH- 그 다음에 H2O는 요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리퀴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정반응 SO2OOH- 곱하기 H3O 플러스. 네, 이게 그 SO2OH-가 관여하는 모든 반응이고요. 네, 얘의 농도 변화가 0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SO2OH-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 오른쪽에 묶여 있는 게 K 인버스 1 더하기 K2의 H3O 플러스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요. 이게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요것과 요거 곱하기 요거가 더해져서 분모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래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이걸 그대로 살려주시면 네, 그러면 중간체 농도에 대한 정류 상태 근사로부터 얻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로만 표현한 식이 얻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전체 반응 속도에 관해서 속도식을 써보면요. 전체 반응의 속도는 생성물이 생기는 속도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HSO4-가 생기는 속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HSO4-가 생기는 속도는 여기 마지막 반응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K2의 SO2OOH- 곱하기 H3O 플러스 이고요. 이때 요 SO2OH-에 요 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V는 K2에 K1에 HSO3-H2O2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H3O 플러스를 잊지 않고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분모에는 K 인버스 1에 K2에 H3O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전체 반응의 속도식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공격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서울대 손창윤 교수 이메일로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